나스닥은 엔캐리 트레이드 연쇄 청산 공포로 먼저 비트가 폭락한 이후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는 곧 중대 발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TQ는 0.9% 하락 마감했고 테슬라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TQ는 4월 관세전쟁 최대 매수이고 비트는 최근 매수와 함께 수익률이 53%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작년 여름 공포를 불러왔던 엔캐리 청산 이벤트입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길 원하는 것이죠. 엔화는 강해지고 재정 정책으로 일본의 경기를 부양하길 원합니다. 일본 정부는 돈을 막대하게 풀고 있는데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물가도 잡으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확장 정책과 금리 인상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당장의 빚을 떠넘기는 것이고 미국은 일본이 장기적으로 불행해지는 것을 신경도 안 씁니다. 내년 중간선거만 이기면 됩니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고 국채 금리 또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딩이 다시 일본으로 귀국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가장 취약한 자산인 비트코인이 폭락했습니다. 유동성은 연준이 공급하기도 하지만 엔캐리 자금 또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를 폭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FOMC가 열리고 그때 연준의 금리는 내려갈 것입니다. 이미 QT는 중단됐고 금리는 내려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유동성이 다시 들어올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 트럼프는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상황에 대해 긴급 대응을 얘기하던지 차기 연준의장에 대한 발표 혹은 비트코인 관련 언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유동성 지표들은 크게 의미가 있는 수준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금리를 내리고 완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패배를 인정하고 오히려 코인들을 금지하는 수순까지 갔습니다. 단일 당체제 국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번 달 안에 비트가 100K를 넘겨 마감하지 않으면 시즌 종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즌이 종료되더라도 내년 3월이나 4월에 최저점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11월은 중간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QT를 종료하고 난 이후 코인 상황을 보면 그 이후 연준 대차대조표가 좋아지면서 코인도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완화를 충분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타랠리는 이번 달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이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트럼프 또한 내일 새벽 중대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신호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꿔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위기에 빠져있는 그를 구해주는 것은 시장의 환호일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트는 말도 안 되는 폭락을 겪었고 수익금 또한 1억 원 가까이 폭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칙대로 합니다. 선물도 아직 보유 중입니다. 시장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바이비트 선물 VIP 혜택입니다. 4개의 미션 중에 하나만 완료해도 보너스 5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괜찮은 조건인 듯 합니다. 신청은 댓글 링크로 가입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